거짓골이나 구경하러 왔더니 너 이 차에서 왜 내려? 진혁이 경악하며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주저앉습니다. 기름 냄새 난다며 단돈 100만 원에 쫓겨났던 아내의 소름 돋는 반격. 벼랑 끝에서 여왕으로 돌아온 그녀가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이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강진혁이 코를 찌르는 낡은 하수구 악취에 진저리를 치며 손에 든 명품 손수건으로 코끝을 가렸습니다. 이런 구석탱이에 사람 형상을 한 게 살 수는 있는 거야? 그 독한 여자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을 리가 없는데 말이지. 옆에서 높은 하이힐을 신고 위태롭게 자갈길을 걷던 오유라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참 세상 물정 모른다니까요. 오빠가 위자료라고 딱 100만 원 쥐어줘서 내쫓았잖아요. 그 돈으로 서울 하늘 아래서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런 쪽방 구석에서 폐지나 죽고 있는 게 딱이지. 안 그래요? 오유라가 화려하게 장식된 구두 끝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찌그러진 막걸리 통을 툭 걷어차며 깔깔거렸습니다. 강진혁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긴 그 기가 막힌 몰골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긴 해. 나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다시는 나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는 소리 못하게 말이야. 오유라가 강진혁의 팔에 몸을 바짝 밀착시키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서 얼굴 좀 보고 내가 특별히 인심 써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오자고요. 얼마나 비참해서 고개를 못 들까?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골목길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흙벽들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선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진혁과 오유라는 이서연의 처참한 파멸을 상상하며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깊숙한 골목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1년 전 그날 강진혁은 낡은 짐가방 하나와 현금 100만 원이 든 꼬질꼬질한 누런 봉투를 이서연의 발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거 먹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니까. 너 같은 무식하고 고집 센 여자가 내 옆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사업 운이 다 달아나는 것 같으니까 말이야. 이서연이 바닥에 흩어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모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혁 씨, 우리 함께한 세월만 10년이야. 당신 고시 공부 뒷바라지하느라 내가 공장에서 밤새워가며 번 돈이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강진혁이 이서연의 어깨를 매정하게 밀쳐버리며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네가 좋아서 한 일이잖아. 내 옷에서 네가 묻혀온 그 역겨운 기계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네가 알아?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옆에서 팔짱을 끼고 상황을 지켜보던 오유라가 이서연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억지로 비틀어 뺏으며 비웃었습니다. 이건 사모님 자리에 있는 고귀한 여자한테나 어울리는 거지. 쪽방촌 전전할 여자가 끼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아? 내가 보관해 줄게. 오유라가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보이며 강진혁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방 안에서 씩씩거리며 나오던 시어머니가 낡은 빗자루를 이서연의 등 뒤로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어디서 귀한 아들 앞길 막으려고 말대답이야. 우리 집안 복을 다 갉아먹은 요물 같은 년.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이서연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대문 밖으로 밀려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을 부술 듯 쾅 닫으며 이서연의 발치에 가래침을 뱉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소금이라도 뿌려야겠네.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가슴을 울리는 묵직하고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을 가득 채우며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위험 있게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강진혁이 당황하며 걸음을 멈추고 흙먼지 너머로 다가오는 차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런 다 무너져가는 동네에 저런 비싼 차가 왜 들어오는 거야?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오유라가 눈을 가늘게 뜨며 차의 엠블럼을 확인하고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오빠, 저거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차 아니에요? 진짜 비싸 보이는데. 이 동네 땅 주인이라도 되나? 오빠, 우리 좀 비켜줘야겠다. 차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입은 수행원이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세련된 명품 정장에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한 이서연이 우아한 자태로 차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유라가 들고 있던 콤팩트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 이서연 아니야? 설마 저 여자가 저런 차에서 내리는 거라고? 말도 안 돼. 이서연이 명품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강진혁과 오유라를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진혁이 입을 벌린 채 손가락질을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서연,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차는 다 뭐고 그 옷차림은 또 뭐냐고. 이서연이 눈앞에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비서를 향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길이 너무 좁고 지저분해서 숨을 못 쉬겠네요. 수행원 씨, 여기 걸리적거리는 쓰레기들 좀 얼른 치우고 다시 출발하죠. 강진혁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빌린 거야? 어디서 스폰이라도 받았어? 돈 많은 늙은이한테 몸이라도 팔아서 이런 쇼하는 거냐고. 옆에 있던 오유라가 이서연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다가가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이거 다 연극이지? 우리 기죽이려고 연기자 고용해서 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옷도 다 시장에서 떼어온 가짜지? 이서연이 수행원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고약하네요. 얼른 문 닫아주세요. 상종할 가치도 없으니까. 수행원이 강진혁을 바위 같은 힘으로 밀어내고 차 문을 쾅 닫은 뒤 운전석으로 빠르게 올라탔습니다. 강진혁이 차 유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광기에 어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문 열어. 너 당장 내려서 설명 안 해? 이서연, 너 거기 안 서. 세단이 거칠게 엔진음을 토해내며 출발했고 바닥에 고여있던 구정물과 흙탕물을 강진혁과 오유라에게 폭포처럼 쏟아부었습니다. 강진혁이 오물범벅이 된 비싼 양복 소매를 부여잡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외쳤습니다. 야, 이서연,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내 눈에 다시 띄면 가만 안 둘 거야. 오유라가 흙탕물이 잔뜩 튀어 엉망진창이 된 하얀 원피스를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오빠, 저 차 번호판 찍어. 당장 저 여자 뒷조사부터 하라고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내가 잠이 올 것 같아. 강진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멀어져 가는 차 뒷모습을 찍으려 애를 썼습니다. 두 사람은 구정물로 엉망이 된 채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멍청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강진혁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무슨 추잡한 속임수가 있는 거야. 내 눈은 못 속여. 오유라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이서연의 반지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동네 노인들이 혀를 차며 그들의 꼴을 비웃자 강진혁은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습니다. 뭘 봐. 다들 눈 안 깔아? 이서연, 너 내가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기다려. 멀리서 들려오는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는 그들의 비명을 비웃듯 골목 너머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강진혁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씩씩거렸습니다. 어제 골목길에서 뒤집어 쓴 흙탕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양복 상의가 소파 한쪽에 볼품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기자는 만났어? 이서연 그 여자 뒤에 어떤 노인네가 붙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오라고 했잖아. 비서가 뒤로 주춤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서연 씨가 나타나는 곳마다 경호가 워낙 삼엄해서 접근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강진혁이 담배 연기를 비서의 얼굴에 거칠게 내뿜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돈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찌라시라도 뿌려. 그 여자 분명히 몸 팔아서 그 차 산 거라고 소문내란 말이야. 내 눈은 못 속여. 그 여자가 무슨 수로 1년 만에 부자가 돼? 그 시각 오유라는 이서연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의 높은 빌딩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유라가 화려하게 치장한 손톱으로 안내 데스크 상판을 딱딱 두드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여기 대표랑 잘 아는 사이라니까 그러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 주인 될 사람이야.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대표님을 뵙는 건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시죠. 오유라가 눈을 부릅뜨고 가방을 휘두르며 로비 한복판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내려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감히 누구한테 흙탕물을 튀겨.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차가운 인상의 이서연이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서연이 오유라의 눈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로비가 시장 바닥인 줄 아나 보네. 오유라, 내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걸 온 동네에 광고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오유라가 이서연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너 그 차 어떤 영감탱이한테 빌린 거야? 당장 불어. 이서연이 오유라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손에 묻은 그 가짜 인생 역겨우니까. 수행원 씨, 이 여자 업무 방해로 당장 경찰에 넘기세요. 경호원들이 오유라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오유라가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지르고 발악했지만 이서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강진혁의 사무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회사 채권자가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넘긴 돈이 얼만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강진혁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강진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서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서연이야. 그 여자가 우리 빚을 다 사들였어.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무슨 돈으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진혁의 어머니가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강진혁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통곡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아,
이거 어떡하면 좋니? 우리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 이서연 그년이 집을 경매에 넘겼단다. 강진혁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나도 죽겠으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서연 이 독한 년 기어이 내 목줄을 죄겠다는 거야? 강진혁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외투를 챙겨 입고 이서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강진혁이 이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강진혁이 이서연의 어깨를 붙잡으려 손을 뻗으며 윽박질렀습니다. 야, 이서연, 너 미쳤어? 우리 엄마 살고 있는 집까지 건드려야 속이 시원해? 이서연이 강진혁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 나한테 100만 원 쥐어주고 내쫓을 때 뭐라고 했지? 기름 냄새나서 역겹다고 했나? 이서연이 봉투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강진혁의 얼굴에 힘껏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받아. 네가 준 100만 원, 이자까지 쳐서 1억으로 돌려줄게. 이거 먹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강진혁이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강진혁이 무릎을 굽히며 이서연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비웃음을 흘리며 강진혁의 손을 구두굽으로 짓밟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네가 유라랑 바람나서 나 길바닥에 버릴 때 그 정은 어디 있었는데? 넌 인간도 아니야. 이서연이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명령하듯 덧붙였습니다. 민준 씨, 강진혁 씨 회사 지분 공개 매수 시작하세요.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챙겨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진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멀어져 가는 이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혁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 유라가 금고를 열고 골드바와 현금 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강진혁이 유라의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돈 들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 유라가 바닥에서 일어나 강진혁의 얼굴을 핥히며 표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거 너 이제 망했잖아. 내가 왜 너 같은 빈털터리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유라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뛰쳐나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연 언니가 그러더라. 너 같은 놈 옆에 내가 끝까지 남아있는지 지켜보는 게 제일 큰 재미라고 말이야. 강진혁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유라가 떠난 빈자리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강진혁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는 강진혁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강진혁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에 빠진 강진혁은 이제 빠져나갈 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자신의 머리를 벽에 찌우며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강진혁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진혁은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오지 않을 내일을 두려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자산가가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강진혁은 구겨진 자존심을 애써 세우며 행사장 구석에서 연신 땀을 닦아냈습니다. 옆에 선 오유라는 짙은 화장으로 얼굴에 멍자국을 가린 채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빠, 저기 봐요.
이서연이 오늘 포럼 주인공이라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오유라가 연단 쪽을 가리키며 입술을 바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강진혁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술잔을 들이켜고는 대답했습니다. 다 거품이야. 저 여자 뒤에 누군가 도대체 어떤 늙은이가 버티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 거야.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으로 단 한 줄기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신사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진혁이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강 회장님? 저분이 왜 저 자리에 나오는 거야? 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장례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가장 소중한 은인이자 앞으로 제 모든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파트너를 소개하려 합니다. 강 회장이 무대 옆을 향해 손을 뻗자 눈부신 드레스 차림의 이서연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이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이서연 대표는 제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로 강진혁의 회사와 진행하던 모든 협력 관계는 완전히 파기함을 선언합니다. 강진혁이 무대 앞으로 달려나가려다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오유라가 무대 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실성한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사기야. 저 여자가 회장님 홀린 거라고요. 저 여자 과거가 어떤지 회장님은 모르시죠? 강 회장의 비서가 차가운 표정으로 오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장내 소란을 피우는 분들은 당장 밖으로 모시라는 회장님 지시입니다. 오유라가 수행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행사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오유라가 끌려나가는 비참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바닥을 기며 강 회장의 구두 끝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애걸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제발 제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이서연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강진혁을 굽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진혁 씨,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도와줬던 분이 바로 강 회장님이야. 당신이 버린 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실감이나? 강진혁이 눈동자를 실룩거리며 입을 벌린 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너의 아버지가 강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였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서연이 민준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며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강진혁 회사 주식 적대적 매집 시작하세요. 단 한 주도 남기지 마세요. 민준이 휴대전화를 꺼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리며 강진혁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강진혁은 사채업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머리를 쥐어뜯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한편 오유라는 비자금이 숨겨진 비밀 금고로 달려가 금괴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 돈만 있으면 외국 가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유라가 땀을 흘리며 가방 지퍼를 닫고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연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이 이미 복도를 가득 메운 채 오유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오유라의 가방을 낚아채며 서류 한 장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오유라 씨, 이미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이 금괴들도 작물 취득 혐의로 압수합니다. 오유라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이서연이 천천히 다가와 오유라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유라야, 네가 믿었던 진혁 씨가 널 구하러 올 것 같아?
아니면 돈 들고 튀려는 널 죽이려 들까? 이서연이 일어나며 민준의 코트 자락을 정리해주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진혁의 사무실에서는 강진혁과 유라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이 유라의 뺨을 때리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내 비자금에 손을 대? 이 독사 같은 년 너 때문에 내가 다 망했어. 유라가 진혁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악하듯 대꾸했습니다. 망한 건 내 무능함 때문이야. 서연 언니 말이 맞아. 넌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였어. 두 사람의 추태는 사무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이 어두운 주차장으로 향할 때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괴한 한 명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긁으며 서연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 했으면 적당히 하고 멈췄어야지. 목숨값은 챙겨둬야 할 거 아니야? 이서연이 뒷걸음질치며 차 문을 열려던 순간 괴한이 무기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민준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괴한의 팔을 꺾고 서연의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서연 씨, 제 뒤로 숨으세요. 어서 차 안으로 들어가세요. 민준이 괴한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서연을 안전하게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싸우는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이 팔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괴한들을 제압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괴한들이 서둘러 어둠 속으로 도망치자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서연이 차에서 내려 민준의 상처 입은 팔을 붙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나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준이 아픔을 참으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를 지키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그럴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고요. 서연이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연의 눈빛이 다시 한번 서슬 퍼렇게 빛났습니다. 서연이 멀리 보이는 진혁의 회사 건물을 쏘아보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진혁, 오유라. 이제부터는 정말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아. 서연은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빛이 서연의 복수를 축복하듯 고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폭풍의 점막이 걷히고 서연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며 어둠을 뚫고 앞으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진혁의 파멸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등이 이미 켜졌음을 예고하듯 붉은 신호등이 깜빡였습니다. 서연의 입가에는 10년의 하늘 씻어낼 듯한 비장한 미소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길었던 인내의 시간은 가고 이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눈앞의 도로를 응시하며 더 크게 숨을 들이켜고 차분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 속으로 유령처럼 고요하게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세상은 다시 한번 숨을 죽이며 서연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의 사무실 불빛만이 꺼지지 않은 채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며 처량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새로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누군가의 운명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복수의 질주를 멈출 수는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보다 더 차가운 냉정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세상에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대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의 따뜻한 시선만이 서연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어두운 밤을 함께 밝히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벽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진실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강진혁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순서와도 같았습니다. 서연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연의 세상은 이제 막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겨울, 뼈를 저미는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고시원 복도 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의식을 잃어가는 이서연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같은 층에 머물던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서연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 여보게. 이서연이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보다. 어르신 심장 약부터 챙기세요. 지금 가슴 부여잡고 계시잖아요. 강 회장은 자신도 죽어가는 마당에 남의 안위부터 걱정하는 이서연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이름 없는 독지가가 되어 이서연의 병원비를 전액 지불하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도 이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무릎에 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환자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손목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뚫어지게 화면을 응시하던 이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그 숫자들이 밥 먹여주느냐? 이서연이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며 노트북 화면을 강 회장 쪽으로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숨쉬게 할 유일한 길이고 제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한을 풀 도구예요. 억울해서 도저히 못 죽겠거든요. 강 회장은 이서연이 분석해 놓은 투자 지표들과 시장 흐름도를 보고 입을 쩍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은둔 재력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인재를 보았지만 밑바닥에서 이토록 서슬퍼런 투지를 태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쾅 찍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눈빛이 마음에 드는구나. 내 비법을 다 가르쳐 줄 테니 어디 한번 세상에 내 이름을 날려보겠느냐? 한민준이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이서연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서연이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민준이 의자를 끌어다 이서연 옆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예전에 제가 고시생일 때 식당에서 덤으로 주시던 고기 한 접시 기억하세요? 이서연이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때 민준 씨 정말 배고파 보였거든요. 힘내라고 더 드린 건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네요. 한민준이 이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담아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저를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서연 씨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무엇이든 시켜만 주세요. 두 사람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끈끈한 동료애를 확인했습니다. 이서연이 강진혁에게 사기를 당해 가게를 잃은 영세 상인들을 작은 카페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식당 사장님이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했습니다. 서연 씨, 강진혁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내 자식들 대학교 등록금도 못 냈단 말입니다. 이서연이 사장님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고통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강진혁이 뺏어간 돈, 그리고 짓밟은 자존심까지 제가 다 되찾아 드릴게요.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용기 내주세요. 옆에 있던 세탁소 사장님도 주먹을 불끈 쥐며 결연하게 외쳤습니다. 서연 씨가 앞장선다면 우리도 끝까지 가보렵니다. 그놈 천벌 받게 해야죠. 이서연은 상인들에게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의 원한을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장엄한 투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진혁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홀로 소주를 병째에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담배꽁초와 빈 병들이 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와 강진혁의 멱살을 움켜쥐며 협박했습니다. 강 사장,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내 팔다리 하나는 내놔야겠는데? 좋은 말 할 때 내놓지? 강진혁이 사채업자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비굴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형님, 제발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이번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만 끝나면 투자받을 곳이 줄을 섰습니다. 사채업자가 강진혁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사무실을 나가자 강진혁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시각 오유라는 고급 바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붉은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강 회장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투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유라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입술로 요염하게 웃으며 정보를 흘렸습니다. 제가 이서연 그 여자 약점을 아주 잘 알거든요. 강 회장이 노망나서 속고 있는 거니까 우리 손잡고 그 돈 좀 나눠 가질까요? 오유라는 이미 진혁을 배신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길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투자자가 사실 서연과 강 회장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서연이 강 회장의 서재에서 창립기념일 파티 초대장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 재질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고통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느냐? 칼날은 갈수록 날카롭고 서늘해야 하는 법이다. 이서연이 초대장을 소나기에 넣고 힘껏 구기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강진혁이 가장 빛나고 싶은 그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던져줄 생각이에요. 트로이의 목마는 이미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서연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이름으로 축제의 장에 서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뒤편에서 묵묵히 서연을 바라보며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화려한 반격의 막이 오르기 직전의 고요함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서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며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피로 씻게 될 것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어린 단호한 미소는 다가올 승리를 미리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재를 나가며 자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비치는 조명이 그녀의 뒷모습을 마치 전사처럼 장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과거 강진혁이 세웠던 진혁 글로벌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지만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강진혁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로비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양복은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는 강진혁의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오유라는 짙은 화장으로 얼굴의 수척함을 가린 채 연신 거울을 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강진혁이 연회장 입구를 지키는 경호원들에게 다가가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 이 회사 사장 강진혁이야. 내가 왜 내 회사 파티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비켜. 경호원이 강진혁의 가슴을 무겁게 밀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진혁 씨는 이미 해임되셨습니다. 초청 명단에 없으니 당장 나가주십시오. 오유라가 경호원의 팔을 붙잡으며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래? 당장 이서연 나오라고 해. 그 여자가 우리를 여기 세워두라고 시켰어?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장내를 압도하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서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공장에서 묻혀온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하고 고귀한 향기가 이서연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서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장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이 회사의 새로운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 이서연입니다. 이서연이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진혁 글로벌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로운 사명은 제 이름을 딴 서연 인터내셔널로 변경됨을 공식 선포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강진혁은 행사장 구석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진혁이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 회사야.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이서연, 네가 감히 내 이름을 지워? 과거 이서연을 촌스러운 식모라 부르며 대놓고 무시했던 재계의 사모님들이 이서연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사모님이 이서연의 손을 덥석 맞잡으며 과장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이 의장님, 예전부터 내 안목은 정확했다니까요. 이 의장님 관상이 딱 여장부 관상이라 내가 진작에 알아봤지 뭐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모님도 부채질하며 아부 섞인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가 서연 씨 아끼는 마음에 따끔하게 조언했던 거 다 기억하죠? 이제 우리 자주 좀 봐요. 이서연이 사모님들의 손을 우아하게 쳐내며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 코에 찌든 기름 냄새가 역겹다고 코를 막으시던 분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서연의 일침에 사모님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굳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서연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연회장의 조명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강진혁이 유라와 짜고 공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린 명세서와 오유라의 학력 위조 증거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가득 찼고 강진혁은 사색이 되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강진혁이 이서연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바닥에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옛날에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이서연이 강진혁의 손을 무거운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았던 때? 네가 나한테 100만 원 던져주며 비 오던 날 길바닥에 버릴 때, 그때 정은 이미 다 타버렸어. 우린 단 한 번도 시작한 적 없어. 이건 거래였을 뿐이야. 강진혁이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지만 이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돈과 명예,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줄게. 그게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연회장 입구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오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오유라가 발악하며 이서연을 향해 독서를 내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연, 너만 잘 될 것 같아? 나만 죽지 않아. 너도 곧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이거나. 수사관이 오유라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유라 씨 횡령 공모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진영 역시 주주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비참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사장 밖 아스팔트 바닥에 나동그라진 강진혁의 머리 위로 차가운 밤바람이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며칠 뒤 이서연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피땀 흘려 지켰던 상가 건물을 공식적으로 되찾았습니다. 이서연은 건물 외벽에 걸린 서연 복합문화센터라는 간판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곳은 이제 어려운 형편의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한민준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다가와 이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축하했습니다. 의장님, 아니 서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서연이 꽃다발에 코를 묻으며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제 더는 기름 냄새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서연은 민준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정성스럽게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잡초를 뽑아내던 이서연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이서연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직하게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서연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마치 부모님이 이서연을 안아주는 듯한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빌런들이 사라진 이서연의 세상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길었던 복수의 갈증은 시원한 바람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서연은 민준의 손을 맞잡고 묘역을 내려오며 단단한 내면의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사슬은 이제 완벽하게 끊어졌고 눈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믿으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서연을 식모가 아닌
가장 빛나는 왕관을 쓴 여왕으로 기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만의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축배를 든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아 서연의 집무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소장 뭉치를 손끝으로 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업계 카르텔과 손을 잡은 유라에 숨겨진 조력자가 서연의 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기술 유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서 있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 소송 배우가 정말 유라 쪽 사람이 확실한가요? 민준이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연 씨. 유라가 구치소 안에서도 교묘하게 선을 대어 외부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연의 가슴팍에 날카로운 통증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이 창백해진 안색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하여 서연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연 씨, 왜 그러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서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요. 일시적인 증상일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몸은 서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집무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는 주가 조작 의혹까지 휩싸이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진혁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유라와 마주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혁이 유리병 너머의 유라를 보며 수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네가 시킨 대로 이서연 건강 이상서를 사방에 뿌려뒀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가 다 죽어가는 줄 알 거야. 유라가 화장이 번진 눈으로 기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오빠. 이제 투자자들은 겁먹고 다 도망치겠지? 그 여자가 의식불명이라는 가짜 뉴스도 더 자극적으로 퍼뜨려줘. 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사람들을 매수해서 서연이 재단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폭로 영상까지 준비해뒀으니까. 서연이 설립한 재단의 장학생이었던 한 청년이 카메라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거짓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폭로했습니다. 이서연 의장님은 저를 이용해 대외적인 이미지만 챙겼습니다. 실제로는 저에게 단 한 푼의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졌고 서연의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 역시 서연을 도우려 움직였지만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관들의 방문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조사관이 강 회장의 서재를 뒤지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탈세 혐의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외부 연락은 삼가주시죠. 서연의 회사 이사진들은 하이에나처럼 때를 지어 회의실에 모여 서연을 배신할 모의를 했습니다. 한 이사가 탁자를 내리치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의장이 저 모양인데 우리가 왜 의리를 지켜야 합니까? 당장 진혁 사장 쪽과 접촉해서 지분을 넘깁시다. 병원 병실안 민주는 서연의 곁을 지키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혁이 보낸 괴한들이 병실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들어왔습니다. 괴한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민준을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비키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사장님 명령이니까 조용히 저 여자 데려가야겠어. 민준이 서연의 침대를 몸으로 막아서며 매서운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난동이야. 내 몸을 밟고 지나가기 전엔 절대 못 데려가. 민주는 괴한들과 육탄전을 벌이며 서연의 치료 기구들이 망가지지 않게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신음하며 간신히 의식을 차렸지만 눈앞의 광경에 절망했습니다. 서연이 가느다란 손을 뻗어 민준의 옷자락을 잡으며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 위험해요. 제발 피하세요. 진혁은 서연의 집무실에 몰래 잠입해 금고에서 서연의 인감을 찾아내어 움켜쥐었습니다. 진혁이 인감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이 도장 하나면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게 내 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지. 진혁은 서연의 개인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계획을 세우고 당당하게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진혁이 뻔뻔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며 대중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처의 건강이 악화되어 제가 대리인으로서 경영을 정상화하려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서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TV 속 진혁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의 심박계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며 경고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 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민준이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치소 안에 유라는 서연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콧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옆방 죄수들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들었어? 그년이 이제 죽는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상속 재산은 다 내 거야. 유라는 이미 서연의 죽음을 전제로 한 상속권 분쟁 서류를 준비하며 끝없는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의 의식은 다시 서서히 멀어져 갔고 병원 천장의 하얀 조명이 마지막 불꽃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차가워진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병실 밖에서는 진혁과 유라의 승리를 예견하는 비릿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악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에 찾아온 이 처절한 어둠을 뚫고 그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세상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연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병실 안에서 위태로운 리듬을 그리며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끝까지 서연의 곁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서연의 생명줄은 이제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절대 이렇게 죽지 않아. 너희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긴 위기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자정을 넘긴 시각이라 무거운 정적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이 정막을 깨울 뿐 복도 끝의 조명은 위태롭게 깜빡거렸습니다. 강진혁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이서연의 병실 문을 아주 천천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은 일정하게 울리는 심박계 소리만이 가득했고 이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이서연의 얼굴 앞에 손을 가져다 대어 숨결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연, 결국 네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네가 쌓은 성은 이제 다시 내 차지가 될 거야. 강진혁이 품 안에서 미리 훔쳐온 이서연의 인감도장을 꺼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진혁이 서류 뭉치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인감에 인적을 묻히려던 찰나였습니다. 미동도 없던 이서연이 갑자기 번쩍 눈을 뜨며 강진혁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한 힘으로 낚아챘습니다. 강진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들고 있던 인감이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욕심은 정말 끝이 없나 보네. 강진혁 씨. 죽어가는 사람 재산까지 탐내는 꼴이라니 참 가관이야. 이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실 커튼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과 한민준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한민준이 강진혁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제압하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강진혁 씨, 살인미수 및 자금 횡령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강진혁이 바닥을 기며 억울하다는 듯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난 그냥 걱정돼서 온 거야. 이서연, 네가 어떻게 눈을 떠? 분명히 의사가 오늘 못 넘긴다고 했단 말이야. 이서연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강진혁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사가 내 편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당신 같은 인간을 잡으려면 이 정도 연극은 필요했거든. 강진혁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었는지 연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한민준이 태블릿 PC를 꺼내어 화면을 강진혁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오유라 씨 조력자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데이터입니다. 기술 유출 소송과 주가 조작, 당신들이 공모한 증거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서연이 한민준의 팔을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수고했어요, 한민준 씨. 이제 이 자료들 방송국과 검찰에 다 보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 시각 이서연의 재단을 비난했던 장학생 청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참여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청년이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서연 의장님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강진혁 씨가 제 가족의 신변을 담보로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이서연을 비난하던 여론은 급격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역시 세무조사를 마치고 위풍당당하게 검찰청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수많은 기자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나를 탈세범으로 몰았던 놈들, 이제 다 각오해야 할 거야. 배우 세력이 누구인지 검찰 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졌으니까. 강 회장은 기자들을 뒤로하고 곧장 이서연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그녀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가 꼼짝없이 저놈들 덫에 걸려들 뻔했구나. 이서연이 강 회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할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서연은 수술을 마친 후 며칠 뒤 아직 회복이 덜 된 몸이었지만 환자복 차림으로 병상에서 직접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창백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고 믿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건강하게 회복 중입니다. 이서연이 화면 너머의 수천 명의 시청자들에게 강진혁과 오유라의 범죄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저와 제 회사를 음해한 분들, 그리고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조종한 강진혁 씨와 오유라 씨, 저는 단 한 명의 선처도 없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서연이 방송을 마친 뒤 한민준에게 리스트 한 장을 건네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민준 씨, 여기 적힌 악질적인 언론사와 악플러들 전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해 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보상금은 전부 우리 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한민준이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듬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연 씨, 저들이 자신의 말과 글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강진혁은 자금 송금 미수와 살인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수갑을 찬 채 구치소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강진혁이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 멀리 보이는 이서연의 회사 건물을 향해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서연,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넌 죽은 목숨이야. 이거 다 네가 꾸민 음모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강진혁의 몸을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넣었고 호송차의 문은 차갑게 닫혔습니다. 이서연은 병실 안에서 그 광경을 뉴스로 지켜보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이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서연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회사를 지킨 직원들을 병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서연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직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되는 대로 모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이서연의 건강을 기원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민준이 직원들을 내보낸 뒤 서연의 병동 복도를 따라 함께 거두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서연 씨, 이제 정말 큰 고비는 다 넘긴 것 같네요. 오유라 씨 소식 들으셨어요? 한민준이 이서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유라 씨는 조력자가 범죄 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면서요. 본인이 판 함정에 본인이 빠진 셈이죠. 한민준이 이서연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유라 씨는 구치소 안에서도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서연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탐욕의 끝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뿐이라는 걸 그들도 이제 알았겠죠. 그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겠지만요. 한민준이 이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 씨, 이제 본인의 행복만 생각하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당신을 지키고 돕겠습니다. 이서연이 한민준의 손을 마주 잡으며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병동 복도에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제는 이서연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서연은 다가올 봄날의 따스함을 기다리며 한민준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은 각자의 어두운 방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정의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입가에는
10년의 긴 한을 씻어낼 진정한 평화의 미소가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남은 것은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며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서연은 한민준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이서연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통유리로 된 집무실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 도심의 야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창가 옆 탁자 위에는 이서연이 표지 모델로 나온 세계적인 경제 잡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잡지 표지 속 이서연은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라는 수식어와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와 이서연의 옆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저 멀리 보이는 교도소 불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어요? 이서연이 커피잔을 받아들며 서늘한 눈빛으로 창밖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뉘우치고는 있을까요? 한민준이 이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진혁 씨와 오유라 씨에게 후회는 사치일 겁니다. 그들은 그저 뺏긴 돈과 명예만 아까워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겠죠. 이서연이 비서를 불러 짧은 편지 한 통과 상패 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주며 명령했습니다. 이거 강진혁 씨와 오유라 씨에게 전달하세요. 면에는 사절한다는 말과 함께 당신들이 준 고통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전해주시고요. 그 시각 좁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갇힌 강진혁은 머리를 벽에 들이받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징역 15년이라는 판결문이 바닥에 낱낱이 찍힌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연,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나를 여기에 가둬? 내가 나가기만 해봐. 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거야. 강진혁은 서연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는 분노에 몸을 떨며 자신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벽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서연이 비웃듯 던져준 압류된 통장 명세서뿐이었습니다. 옆방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오유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오유라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회장님, 저 오늘 드레스 어때요? 이서연 그 계집애가 입은 것보다 훨씬 예쁘죠? 제가 곧 이 회사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오유라는 이미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이 여전히 화려한 사모님인 줄 착각하며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외모는 탐욕과 광기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서연은 한민준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부모님이 잠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서연이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았고 아빠가 남겨주신 상가도 다시 찾았어. 한민준이 이서연의 옆에 나란히 서서 부모님 사진을 향해 깍듯하게 절을 올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평생 서연 씨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서연 씨 눈에서 다시는 눈물 나지 않게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한민준이 품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이서연의 약지에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이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한민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우리 이제 정말 과거의 사슬을 끊고 우리만의 인생을 시작해요.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납골당 마당에서 서로를 꽉 껴안으며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강 회장의 은퇴식 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 위에 올라가 이서연의 손을 높이 치켜들며 장례를 압도하는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바로 이서연이라는 보석을 알아본 것이었네. 이제 내 모든 권한을 이서연 의장에게 승계함을 선포하네. 이서연이 강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취임사를 이어갔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기업가 정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서연그룹은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은퇴식을 마친 강 회장은 서연의 배웅을 받으며 제주도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의 손목을 다독이며 인자한 미소로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나아가거라. 이서연은 직접 고급 세단을 운전하며 자신이 이혼당하고 쫓겨났던 그 낙후된 재개발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과거의 낡고 허름한 쪽방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서연이 세운 웅장한 재단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남루한 옷차림의 노파가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길가에 붙은 이서연의 대형 광고판을 본 노파가 갑자기 수레를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서연을 빗자루로 때리며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바로 그 노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광고판 속 이서연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쉰 목소리로 오열했습니다. 내가 복을 발로 찼구나. 내가 천벌을 받은 거야.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이서연은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차갑게 외면하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서연이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수행원에게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이 지저분하니 얼른 정리하고 출발하죠. 이제 여기 올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이서연의 세단은 굉음을 내며 시어머니의 절규를 뒤로 한 채 거침없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탁 트인 해안도로를 달리며 이서연은 창문을 내려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차 안에는 이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경쾌한 음악이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잡을 수 있어. 가장 화려한 복수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서연은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으며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두웠던 10년의 세월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 멀어지고 눈앞에는 찬란한 금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승자의 미소가 잔잔하게 머물렀습니다. 이제 이서연의 인생은 온전히 이서연의 것이었으며 그녀의 위대한 도전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이서연의 앞날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서연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채 눈부신 아침 태양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